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이 군사 쿠데타, 총칼로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총칼은 아니지만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조작하는 이 행위도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행위에 버금가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김경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김경수가 이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김경수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통해서 이 여론 조작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이 댓글 조작을,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사 대상에, 가석방 대상 심사 대상에 올렸던 이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0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되었습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론 조작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 대선이 있었던 이러한 선거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총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와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조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8대 총선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김경수의 이 킹크랩 시스템 댓글 여론 조작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또 조사를 해보고 저도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 부분의 이 대열에 저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4.15 총선에서 이 황교안이가 왜 종로에서 졌을까요? 180석이 나올 수 없는 이 민주당의 구조, 180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현재 투쟁을 하고 있는,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부터 이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외롭게 현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창원교도소의 김경수는 재수감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너무 늦었지만은, 정말로 안타까웠지만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때 억울하게 적폐로 몰려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김경수는, 여론을 조작한 김경수는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병우 전 국정원장과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병우 전 국정원장은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활비 22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특활비 부분 정말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특활비도 다 조사해야죠. 문재인의 특활비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공개하라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고 왜 대통령 기록물로 30년 동안 꼭꼭 잠궈버리는 겁니까? 제대로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문재인이도 이 특활비 명목으로 반드시 조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형평에 맞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 있던 장차관들 단 한 명도 제대로 있을 지금 희희낙낙하면서 걸어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옥에 보내야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적폐 반드시 저는 하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전 원장과 이 문영표 전 장관은 이달 말 30일께 모두 석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분들 이 석방된 거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여생 이 문재인 좌파 그 권력들의 이 적폐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같이 함께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아울러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 18대 총선부터 18대 총선이면 2008년부터인데요. 14년 전인데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조금씩 자행되었었고 사실 뭐 양땡땡 이땡땡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자기 당부터 실험을 해본 이 마르타 형태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선거 조작, 이 부정선거는 그 실제 표수, 그러니까 이게 뭐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제 표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부정선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180석이 나올 수가 없었다. 또 황교안이가 종로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었고 제가 많은 종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지만 거의 보수들은 황교안이를 택했었는데 이거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로우 데이터라든가 실제 표수 계산 이런 것들이 조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봅니다. 자, 이 자기 당부터 이 자기자들의 공천자들부터 실험한 이러한 무서운 놈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김경수가 가석방에서 제외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부정선거가 외롭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투쟁 현장에 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정선거들이 자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러한 측면입니다. 정말로 180석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 어차피 좌파와 우파의 비율은 구도 자체는 5대5예요. 5대5. 잘 되면 6대4고 180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10년 단위에 이러한 그랜드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한동훈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서 가장 먼저 많은 투쟁을 해야 됐던 국민의힘당 그리고 그 중에서 이준석이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던 이준석이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집권당을 흔들고 있는 이준석의 모습들. 그가 왜 지금 이렇게,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성상납을 받았고, 또 이준석이는 얼마나 엉뚱하냐 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어떻게 성상납이 없다라는, 자기는 이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불송치 결정은 성상납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불송치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과 짜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우리가 10년 단위의 그런 대한 계획, 이 속에 이준석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한, 또 검찰의 이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라고 얘기하는 이준석의 이러한 뻔뻔함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결론은 국민의 기본권을 조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드시 엄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가 가석방에서 제외된 것은 저는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끝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석방을 환영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노트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